오늘도 죽음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영상을 올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많은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와 있는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위험 자산들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촉발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코인 시장에서 지세대가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와 일치한다, 같이 통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진짜 적은 SEC가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기사인데요. 잠깐 보시면 이게 뭔 소리냐. 바이든 정권 및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학자금 금액이 어마어마해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학자금의 탕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학자금을 면제를 해주고 그 돈을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갚게끔 하자라는 것인데요. 대법원이 이를 가로막았죠. 그래서 전염병 사태와 더불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가오는 10월부터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에 사용될 돈이 대출을 갚는 데 활용되게 되면서 소비 기반의 미국 경제가 주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같은 이해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되게 될 텐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로 사용돼야 될 돈이 대출을 갚는 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며 그나마 있는 자금도 빼가지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었던 G세대들이 대법원 판결로 10월부터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바이든 행정부 덕에 학자금 대출 상환 자금으로 투자에 나섰었던 젊은 세대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을 나온 에마누엘 로드리게스 22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다가오는 10월부터 달마다 $5,000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캘리포니아 쪽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린 것 같죠? 달마다 상환금이 $5,000야. 어마어마한데요. 이와 같은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0월부터 암호화폐 및 주식시장에 개미들 투자가 소원해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돈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갚겠다라고 벌써부터 배째라 라는 태도로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대로 아무 변화 없이 10월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젊은 세대의 돈은 좀 빠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좋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학자금 탕감을 좀 해줬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근데 또 애매한 것이 학자금 탕감을 해버리면은 탕감 받은 사람들이야 좋지만은 그 돈을 일반 시민들이 나눠서 갚아야 된다라는 것. 뭐 거의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강제 보증 쓴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말이죠. 참 좀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EC의 전 집행국장이었었던 존 리드 스타크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 SEC, 게리 겐슬러와 일당들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봤을 때는 게리 겐슬러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기로 작당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당연히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래소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가운데, 자, 근데 게리 겐슬러가 바뀌어도 똑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넓게 봐가지고 내년에 꼭 정권이 바뀌어야만 되겠죠. 이어서는 코인리스가 국내 2,000명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저번 주와 저번 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및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과가 보류됐다는 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발라놓은 것인지 비트코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와 저저번 주와 비슷하게 38.5%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이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이다는 19.6%로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문에 참여한 42%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할 암호화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바로 사업성 및 로드맵, 백서를 읽고 나서 투자를 한다. 이거 사실인가요? 백서 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지. 다음으로는 몇몇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위험자산에는 당연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트위터 상에서도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매크로 CRG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다 높은 고점을 만들어냈었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이평들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면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때 반감기 그리고 2024년도 때 반감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8개월 전에 시간대를 이 노란 네모박스로 그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반감기가 끝나야 해당 지역을 완전히 다 메꾸고 약간의 횡보가 좀 이어져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불장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또 참고를 해봐야 될 수 있는 것은 이때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전염병 터지면서 확 수그러 들었었는데 전염병 사태가 터지지 않았었더라면 좀 더 일찍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화롭게 와리가리를 치다가 상승장을 시작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저번처럼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면서 한번 꼬꾸라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달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타 소식들 알아보기 전에 재미난 과거 짤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0년 8월 12일 여기는 크리스찬 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짤인데요. 비트코인 1개를 아니 100개를 채굴 하는데 성공을 했다. 나 이제 부자 된 거임? 그때 상황으로서는 부자가 아니었겠지만은 약 13년 정도만 존버를 했었으면은 은퇴는 가볍게 할 정도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부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13년 후에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 전부 다 은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샌드박스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가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전체 유통량의 무려 16.2%가 추가적으로 풀리게 될 텐데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드라운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코인을 굉장히 싸게 샀었죠. 0.0036달러에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비교를 해봤을 때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팔게 되면은 샌드박스는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트위터 X가 조지아주에서 결제 서비스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융 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돋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암호화폐 활용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재미난 소식이 있어가지고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지금처럼 횡보장이 지루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큰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잡코인들인데요. 유니스왑을 위한 잡코인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뽑아가기도 합니다. 한 고래 같은 경우는 3,928개의 이더리움으로 4가지 코인들을 매입한 후에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입을 한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도박코인인 롤빗. 롤빗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74% 19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 다음은 유니봇입니다. 유니봇 같은 경우도 33% 수익 중. 다음으로는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이누라는 코인인데요. 이 10이누 같은 경우도 25%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MEB 프리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2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마스크 등 유니스왑 코인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래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정보를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자 지갑들 초반에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를 파헤치기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잡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선물 시장 투자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도 나타났죠. 결국 델리오가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자들 보상은 안개 속.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때문에 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